인공지능은 생각보다 우리 삶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데요. 차단해도 매번 귀찮게 구는 스팸 메일을 걸러내고 여러 번 저장해두었던 같은 사진을 골라내기도 합니다. 또 유튜브에서 내가 클릭할 만한 영상을 노출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언어로 바로 번역해주는 기능까지도요. 앞으로 등장할 인공지능은 인간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거나 혹은 그 이상을 능가하는 것들이 나올 거라는데요. 인공지능의 발전은 과연 어느 부분까지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이달의 팥죽무비는 인간과 AI의 사랑을 그린 영화 허입니다. 안녕하세요. 팥죽라디오 민지혜입니다. 저희 팥죽라디오가 벌써 10번째 방송을 맞이했는데요. 한 달에 한 번뿐인 방송이지만 이렇게 1년 넘게 저희가 함께 해오다 보니까 감격스러운 마음이 저는 조금 나는데 다들 어떻게 잘 지내셨을까요? 네. 네, 인사 한 번씩 좀 둘러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동네 시네필을 운영하고 있는 박상현입니다. 민지혜 선생님. 예, 저는 잘 지냈습니다. 네. 저는 오늘도 팥죽 라디오와 함께 쑥쑥 성장하고 있는 쫄보 거북이 쓰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명과 함께하는 치유의 영화 산책 안단테 운영자 석윤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백수 생활을 즐기고 있는 소정공입니다. 안녕하세요. 나 저건 진짜 적응이 한 10번 정도 더 듣다 보면 적응이 되지 않을까. 왜 적응이 안 돼요? 예, 더 이제 큰 사고 터지기 전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1부에서는 60초 영화 소개와 퀴즈가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세대공감 문화읽기와 딴지를 걸어라, 그리고 영화평 코너인 팥죽엔 옹심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달의 팥죽무비는 대필 편지 작가인 시어도어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인 사만다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인데요. 호아킨 피닉스, 스칼렛 요한슨 주연의 허입니다. 상현님, 오늘도 60초 영화 소개해 주실 텐데요. 이번 회차는 60초 안에 어디까지 조금 눌러주실 수 있는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각. 가능한 길게 하세요. 대필 작가로 일하는 테오도르는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입니다. 공허하고 외롭던 어느 날 자유의지를 가진 인공지능 운영체제 사만다가 그의 눈길을 끕니다. 테오는 말이 잘 통하고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주는 사만다 덕분에 일상의 활기를 되찾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인 캐서린의 빈자리를 잊어갈 때쯤 테오와 사만다에게도 마치 연인처럼 하나씩 문제가 찾아옵니다. 사만다는 인간처럼 감정과 몸을 갖고 싶어하며 테오는 인공지능 운영체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갈등합니다. 인간과 인공지능 운영체제가 감정의 교류를 나누는 스파이크 존스 감독의 영화 허, 그녀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10초가 남았거든요. 네, 깨알 같은 글씨로 지금 준비해 오셨는데 와, 60초 안에 이렇게 다 끝내셨습니다. 앓는 소리 하셨던 걸로.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저희 60초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이거 잊지 않게 바로 이어가는 퀴즈 코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 10화 그 영화 허를 준비하면서 혹시 영화를 몇 번씩 보셨을까요? 뜨끔. 몇 번 보셨어요? 저는 도서관에서 네. 대관을 빌려서 친구들과 4명이 봤고 한 번 봤습니다. 네. 어쨌든 한 번 보시든 뭐 2번 보시든 여러분들이 얼마나 또 주의 깊게 보셨는지에 따라서 횟수는 중요하지 않고요. 얼만큼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맞춰서 보셨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한번 퀴즈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총 제가 5개 준비했고요. 어바웃 타임 때처럼 가장 많이 맞힌 분께 저희가 클로징 멘트권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퀴즈 첫 번째. 엘리먼트 소프트웨어에서 만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인 OS1은 개인 맞춤형 세팅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요 3가지, 제가 3가지 거까지 말씀드릴게요. 이 3가지는 어떤 질문일까요? 3개 다 맞춰야 되는 예. 건가요? 다 맞추면 어렵다. 어려운데. 저 기억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이상 맞추면 하나만 정답 맞춰도 세 개 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오. 카운팅을 할게요. 음. 네. 첫 번째 네. 사교적인지 비사교적인지. 오. 아, 맞다, 물어봤네요. 네네네. 상윤님 일단 이거 하나로 쳐드릴게요. 네. 그리고 또 또 어, 있으면 엄마와의 관계가 오. 어떤지. 오. 그럼 하나 남았어요. 나머지 하나. 그 질문들이 좀 네. 심오한 것 같네. 아, 있어. 그쵸. 네. 왠지 심리학적으로 네. 엄마와의 관계를 묻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원래 이성하고의 네. 관계가 그쵸. 딸은 이제 네. 여자가 이성 교제를 할 때는 이제 네. 아빠와의 관계를 아. 많이 묻고 이제 남자 네. 같은 경우에는 엄마와의 관계를 네. 많이 묻는 것 같아요. 그럼 남은 하나는 무엇일까요? 하나는 네. 하나는 지금 결혼했나? 우울한지 안 우울한지 감정이 어떤지. 그거는 이제 이 사람이 질문을 할 때 태도에 대해서 지금 좀 우물쭈물하는 것 같은데요. 약간 이렇게 하는 거고요. 남은 하나는 남자 목소리로 할 건지 여자 아. 목소리로 할 건지. 네. 그래서 여자 네. 목소리로. 네, 여자 목소리로 하고 여기서는 비사교적이고 그다음에 어머니와 관계는 좋은 것 같지만 이제 불평불만을 이렇게 늘어났었죠. 그러면 상현님이 2개 맞춘 걸로 2개 카운팅을 한번 오, 해볼게요. 네, 네. 초반부터 열심히 달리셨으니까 기억이 나머지 오. 문제들 4문제를 열심히 달려주셔야 됩니다. 객관식 좀 주세요. 객관식이요 없습니다. 없나요? 네. 틀리면 틀리는 대로 갑시다. 네네 알겠습니다. 사만다의 작동 원리는 어떻게 될까요? 똥원리? 네. 그 작동 원리는 제가 좀 이렇게 정리해서 말한 거고요. 네. 사만다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알고리즘? 어떻게 발전하는 소프트웨어일까요? 난감하네. 자기 학습이 가능한 존재? 아직까지는 인데. 자기 학습은 아니지 않아요? 비슷해요. 이거는 그냥 정답. 패스할까요? 네. 정답? 정답. 네. 이게 물어봤던 것 같아. 넌 네. 어떻게 작동하니? 네, 그랬더니 했어요. 음, 지금 하나만 기억이 네. 남는데 나의 그 작동 원리는 뭐 인간의 DNA처럼 뭐 여러 프로그래머들의 성향으로 만들어졌다. 라고. 하나 맞췄고요. 그 다음에 나를 나답게 만드는 건 이거라고 했어요. 비슷했어요. 나를 나답게 만드는 나를 거. 진짜 나 같이 만드는 건 아까 비슷한 답을 하셔가지고 조금만 고치시면 될 것 같은데. 자기 학습이 아니라 상대방. 딥 러닝. 딥러닝. 이건 제가 얘기 드릴게요. 나답게 만드는 건 경험들을 통해서 나는 계속 확장한다고 경험.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상현님이 지금 3개를 맞추셔가지고 네. 지금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퀴즈 3번째. 시어도어가 사만다와 함께 데이트를 하게 된 날 시어도어는 사만다한테는 남한테는 차마 못할 얘기들도 터놓게 될 수 있다고 좀 너는 편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사만다한테도 그런 얘기 너도 나한테 한번 해봐 달라고 했을 때 사만다가 개인적으로 창피하고 좀 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뭘까요? 숨기고 싶지만 시어도어가 계속 보채니까 결국엔 해줬어요. 정답. 정답. 나도 인간처럼 몸을 갖고 싶다. 정답. 그래? 네. 그 멘트 그게 그냥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네. 숨기고 싶은 이야기였구나. 네. 왜냐하면 계속 그게 자기한테는 그 약간 저기였던 거죠. 좀 부끄럽고 내가 그런 걸 바라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몸이 있으면 너랑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내가 그 옆에서 같이 함께 걸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얘기하면서 사만다가 그게 이제 굉장히 부끄럽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사실 이런 감정을 느꼈어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영화를 너무 네. 오래전에 봐서 다 뾰록이 나는 것 같습니다. 반성합니다. 출제자의 출제 의도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아닙니다. 난이도를 조금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그러면 이어서 이제 뭐 의미는 없어졌지만 퀴즈 4번째 한번 가볼게요. 네. 시어도어가 사만다하고 함께 바닷가에 놀러 갔던 날 시어도어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정답. 네. 빨간 체크 남방? 다 단색 아니었어요 옷은?
챕터도 있었나? 사실 저도 디테일까지는 모르지만 셔츠가 맞았어요. 음. 그래서 그 옷을 보면은 그 약간 해변가에 일광욕하고 선탠하는 그런 곳이라서 사람들은 다 수영복 입고 있고 네. 편한 옷 입고 네.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음. 혼자서 그 오렌지색이나 뭐 회사에 그런 거. 출근할 때 셔츠 입었던 것 입었던 같아. 셔츠와 음. 그냥 면바지 슬랙스 같은 거를 맞아요. 그대로 입고 음. 갔어요. 맞아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대부분 저는 원색의 옷을 네. 계속 입고 나왔던 것 저는 같아요. 시각적으로 아직은 그런 인공지능하고 사람과의 어떤 깊숙한 그런 어떤 관계 맺음이 그 대중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TPO와 맞지 않는 것처럼 약간 이질적인 느낌이 드는 관계인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거기서 보면 다 뭐 수영복을 입고 책을 읽고 있거나 엎드려서 선탠 오일을 바르고 있거나 아이들과 함께 놀거나 바닷가에 들어가는데 시어도어만이 회사 출근했을 때 입었던 옷을 입고 보이지 않는 일행에게 이어폰 속으로 서로 소통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소통하는 내용만큼은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제3자가 봤을 땐 굉장히 어색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인 거죠. 그러니까 8월 달에 강원도 해변에서 비즈니스 캐주얼을 입고 그 수영복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물장난을 치고 있는 모습과 뭐 같다고 볼 수 그 있는 약간 거죠. 우울증 있는 분들의 네. 그거랑 비슷한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우울증이 있거나 네. 뭐 이런 네. 정신적으로 그런 분들이 이제 계절에 맞지 않는 아. 옷을 입는다든가 네. 이런 것들이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근데 그거랑은 네. 잘은 모르겠지만 네. 네. 여러 가지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그게 시각적으로 되게 그 분리되어 있다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굉장히 그 튀어나온 것처럼 다른 이제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주의 깊게 봤던 장면이라서 질문을 만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퀴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만다는 동시에 몇 명과 대하고 몇 명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대략적인 숫자를 알려주시면. 8천여 명과 대화를 했던 것 같고 예. 그중에 600 641명과 오. 641명을 사랑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인공지능과의 사랑은 이 문장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정의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마지막 퀴즈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근데 그런 네. 걸 보면 네, 정말 프로그램된 게 아니고 네, 자유 의지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프로그래밍이 됐으면 대화하는 사람 모두를 사랑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 AI가 선택적으로 사랑을 한다는 거. 근데 그거는 되려 그 이용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영 체제가 학습을 경험을 통해서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용자 스스로가 이 사만다로 지칭되는 OS1한테 사랑에 대한 감정과 교감을 할 생각이 없다면 그 감정을 학습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관계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맞아요. 역으로 641명의 사람이 이 사만다와 사랑이라는 감정을 나누고 싶었구나라고 반대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자기 의지가 없다는 얘기인가? 의지는 있죠. 하지만 혼자 사랑한다고 이용자와 교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랑이라는 거는 두 사람이 어떤 그러니까 감정의 교류가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건데 쌍방향은 근데 641명이지 않았을까? 짝사랑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근데, 사만다가 상대방을 좋아할 수도 있지. 근데 AI가 상대방이 사랑의 감정이 없더라도. AI도 사만다는 처음부터 이 사랑이란 감정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제 그 테오도르가 이제 그런 감정을 얘기하고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 그거를 학습해가면서 하는 게 AI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테오도르한테 그런 감정을 배우면서 이제 조금씩 그 네. 인간의 감정이라는 걸 배우고 사랑이라는 걸 배워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2부로 넘어가서 네, 해도 제 2부 괜찮을 대본이 것 준비되어 같아요. 있거든요. 네, 잠깐 열기를 끊고 2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토크 방송 팥죽 라디오를 듣고 계신데요. 이어지는 코너는 앞전에 이었던 열띤 토론 오프닝으로 이어졌던 여기에 이어서 이어지는 세대 공감 문화읽기입니다. 원래 이 코너는 영화에서 뽑아냈던 3가지 테마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지만 오늘은 좀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 저희가 인공지능과 사랑을 주제로 해서 그 부분에 좀 집중적인 토론을 좀 해볼까 합니다. 주제에 제가 뽑아온 거는 간단한데요. 인공지능과 인간의 사랑은 가능할까?입니다. 영화의 주인공 시어도는 공감과 표현이 뛰어난 능력 있는 대필 편지 작가지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만큼 다른 본인의 삶에도 적용이 되면 좋을 텐데 정작 본인은 마음속 깊은 어떤 외로움과 공허함을 지닌 채로 배우자하고는 현재 별거 중인 상황인데요. 이런 시어도어가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한 개인 맞춤형 인공지능인 사만다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면서 마음속 빈자리를 채워나가게 됩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사랑 과연 가능할까요? 혹은 찬성하시게 될까요? 뭐 이런 의견들을 조금 여러분들과 자유롭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가능 혹은 찬성이다라는 입장은 누가 계실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가능. 상현님 가능. 또 가능 생각합니다. 찬성? 저 네. 가능. 만수님. 불가능하거나 반대는 없으시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입장은 네. 저도. 2분. 네. 그럼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파이트. 네. 어느 분께서 먼저 자기 의견을 얘기해 주실까요? 저는 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좀 다다른 결론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감정을 가진 존재고 좀 주체적인 존재다 보니까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인공지능에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같은 찬성 입장에서는 혹시 같은 의견이신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방향이신지 궁금한데요. 저 옆에 계신 석윤이 네. 선생님한테 3, 4년쯤에 힐링 시네마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때 영화 그 많은 주제 중에서 허가 있었는데 그때 질문을 했던 게 AI와 과연 사랑이 가능할까였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질문을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했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달라졌어요.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외로울 때 누군가 나한테 위로를 해주고 그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구심도 갖고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AI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반대 의견. 저는 되려 인간이기에 네.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역할 어떤 기능은 인간 고유의 기능으로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건 결국에는 그것을 다루는 어떤 뭐 상위자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 인공지능도 하나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그 서비스의 어떤 기조나 어떤 외부적인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나만의 과연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을까? 그냥 서비스로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랑을 할 수 있는 어떤 상대가 된다라는 거는 저는 좀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연애를 할 바에는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입장이긴 하거든요. 네. 혹시 기타 입장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뭐 가능하냐 아니냐 이거를 이제 생각하기 이전에 그러면은 사랑이라는 게 뭘까? 과연 그 사랑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이제 사만다랑 테오도르 사이의 감정이 좀 정서적으로 교류를 하고 또 이제 상호성에 좀 그 기반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쩌면은 진정한 사랑으로 볼 수가 있다. 하지만 사랑이 이제 인간 간의 그런 감정적인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 간의 그 물리적인 그런 감정적 연결이 필요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다소 완벽한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드는 생각이 AI가 지금은 사실 아직 이제 많이 발전되고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하지만은 아직은 어떤 감정적인 교류나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하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영화에서도 나오다시피 사만다가 계속 자기 진화를 거듭하잖아요. 네. 그 학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미래학자들이 나중에 한 2045년쯤인가 뭐 그때쯤 되면은 뭐 특이점이라는 게 오는데 그 특이점이라 하는 게 우리 인간들 지능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이제 뛰어난 네. AI가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때쯤 되면 지금 약간 사만다가 막 학습하는 것처럼 해서 스스로 이제 막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까지 다 이제 하게 되면은 좀 어떻게 인간이랑 기계랑 좀 네. 동등한 네. 그런 감정적, 사회적 그런 교류라든가 이런 연결 뭐 이런 게 있다면은 또 전혀 있을 수 없다 이렇게만 얘기하기는 좀 불편한 진실이지만 네. 사실은 저도 좀 불편하거든요. 그렇게 네. 되는 거는 불편하지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같은 기타이지만 혹시 다른 방향이신지 어떤지 궁금한데요. AI가 뭐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뭡니까 그 OS 체제 네. 실체가 물리적 실체가 없는 그 대상을 사랑한다, 서로 사랑한다. 그거는 아무리 과학적 기술이 발달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이성 간의 사랑을 전제로 하는 거라고 보는데 실체가 없는 대상을 사랑한다. 그리고 뭐 어떤 플라토닉 러브에 그친다고 한다면 굳이 여자를 만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냥 그 정도 관계라면 차라리 친구가 낫지 않겠냐. 이성적 상대가 아니고 네. 말 상대 정도라면은 가능하겠지만 실체가 네. 있어야 된다. 네. 과연 오감을 느낄 수 있냐? 음. 저는 아닐 거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저는 지금 각자가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 어디까지 발전이 됐고 어느 범위까지 갈 수 있고 그거를 어떻게 제한할지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아직 논의되지 않는 ING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의 그런 뭐 반대, 찬성, 호호 같은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를 같은 선상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요. 지금도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영역 범위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한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만약에 내 가족, 내 자식, 혹은 뭐 내 동생, 언니, 누나가 OS와 사랑에 빠진다면 나는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과연 그래도 같은 의견이실지 궁금해요. 이게 나의 선택과 내 가족의 선택, 가까운 이런 지인의 선택은 또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찬성을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반대. 반대? 만약에 내 딸이 LI 한심한 아빠 내 남자친구 데리고 왔어. 제임스야. 소개해줘. 하고서 아빠 제임스와 인사해. 엄마 사만다와 인사해. 라고 한다면 과연 찬성 반대 어떠실지 궁금한데요. 저는 찬성 반대 네.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뭐 아이나 가족이 그거를 네. 이제 선택을 했다고 하면 일단은 뭐 있는 그대로 존중은 해야 되겠지만 네. 좀 스스로 자괴감을 느낄 네. 것 같아요. 그 네.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그런 고립되고 외롭게 만들었나 네. 내가 막 약간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 들면서 존중을 해주되 빨리 AI가 아닌 사람을 사랑할 네. 수 있게끔 뭔가 네.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지 않나 이런 이것이 생각을 바로 해봤습니다. 저의 빅픽처였습니다. 네.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네. 반대 입장으로서의 그 음.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서 네네네. 이런 질문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저 역시도 만약에 저희 뭐 제가 아닌 제 3자인 저희 가족이 사만다야 이제 뭐 너의 엄마가 될 거야 혹은 뭐 너의 이제 뭐 올케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격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만연한 사회에서도 저는 충격으로 받아들일 것 같긴 하거든요. 혹시 상현님을 만약에 우리 가족이 데리고 온다면 찬성이신가요? 반대이신가요? 본인이 데려가겠죠. 사만다요.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가능한. 그건 또 다르죠. 네. 앞서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보면 저는 찬성 뭐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찬성 반대로 나눈다면 네. 저는 찬성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아까 제 네. 입장에서 연장선으로 사실 AI라서 뭐 사랑을 한다 뭐 이렇게 좀 특별한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은 어떤 존재한테도 이렇게 마음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요즘 현상으로 들면 뭐 인형을 사랑하는 사람, 맞아요. 애니메이션을 맞아요. 보고 사랑한다는 사람도 있고 동물한테도 나는 맞아요. 동물을 너를 가족처럼 사랑한다는 입장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은 하진 않지만 지금 당장 그 존재가 자기한테 어떤 위안이 되고 어떤 지금의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존재라면은 저는 찬성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제 생각에는 네. 아무튼 이성 간의 사랑으로 이렇게 좀 범위를 네. 좁혀서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사랑이라는 네. 것을 이성 간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자. 뭐 네. 동물을 사랑한다, 네. 뭐 애니메이션을 사랑한다 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네. 지금 이 영화에서처럼 네. AI를 이성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풀어나가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초점을 네. 맞춰서 대화를 해보자. 네. 그렇기는 한데 네. 이 사랑이라는 게 우리 모든 게 진화를 네. 하잖아요. 사회 뭐 문화적인 여러 현상을 서로가 주고 받고 뭐 이제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네. 변하다 보니까 어떤 사랑에 대해서도 이 다양한 측면이 생겨가지고 우리는 네. 지금 당장은 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게 또 뭐 AI가 계속 이렇게 발전하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그게 네. 그 스며들어서 좀 어떤 우리의 기존 고정관념 틀 이것도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바뀌다가 또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네. 들긴 하거든요. 그러면 맞아요. 좀 방향을 틀어서 네. 네. 이성 간의 플라토닉 러브가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현재 네. 실체가 없는 존재를 네. 이성으로서 네.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네. 실체가 없다는 것은 거의 정신적 사랑을 얘기하는 거나 다름없지 않느냐고 볼 때 과연 그 이성 친구로서 정신적 사랑만을 하기 위한 이성 친구를 굳이 사귈 필요가 있을까? 근데 제가 가능할까? 예전에 한번 네. 그 TV였는지 그 SF 영화를 하는 중에 제가 이제 그걸 보기 위해서 본 건 아니고 지나가다가 어느 장면에 내가 놀래서 눈이 딱 꽂혀서 본 적이 있거든요. 무슨 영화인지도 모르고 무슨 글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딱 봤는데 이제 어떤 남자와 여자가 다른 공간에 있단 말이에요. 네. 다른 그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있는데 이 헤드셋처럼 이런 거를 쓰고 이제 막 이렇게 뭔가 교신하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있으면서 그거를 이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적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어디선가 본 것 같네. 네, 그래서 뭐지? 이제는 나중엔 미래에는 육체적인 그런 그런 직접적인 육체적인 그게 아니어도 저런 식의 어떤 사랑을 나누는 게 가능하단 말이야?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약간 저는 어그로를 맡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드는 생각에 네. AI와 사랑을 한다면 현대적인 기준에서 사랑의 결실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네. 또 이 인류의 어떤 이런 발전을 위해서 계속 이거를 이렇게 이어가는 그 문화를 이어가는 네. 거잖아요. 근데 AI와 사랑을 한다면 혹시 결혼을 할 수 있나? 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나? 그러면 만약에 이런 AI와의 사랑이 만연한 그런 사회는 그러면 새로운 인류는 태어나지 않는 것인가? 인류의 어떻게 보면 종말이 오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런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지 않을까. 과연 AI에게 주민등록 등본을 같이 내어주실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약간 경계를 넘나드는 약간 네. 그런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인간이 좀 더 우위에 있고 인간이 다 컨트롤하고 이렇게 하는데 얘가 자꾸 이제 사만다처럼 자꾸 이제 자기 스스로 학습하고 이래갖고 어떤 특이점이 오고 이러면은 진짜 인간이랑 AI랑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한 레벨이라 그래야 되나 비슷한 위치에 어떤 그런 게 되는 날이 올까? 약간 이런 생각도 사실은 네. 하게 되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두렵기도 하고. 네. 예. 너무 저는 멀리 갔나요? 그래서 이 답을 네. 뭔가 이 영화가 내려준 것 같기도 해요. 예. 뭔가 사실 계속 뭐 인간과 AI의 사랑이 가능할까 막 이렇게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은 그게 이제 메인 사건이지만 네. 제가 좀 계속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결국에 이 영화는 인간에 관한 영화다, 인간의 관계를 다룬 영화다라고 생각이 든 게 사실 테오도르라는 사람이 캐서린하고 문제가 있었던 게 이 테오도르라는 사람이 자꾸 어떤 문제에 닥치면 나중에 말할게, 내 감정은 지금 너한테 말하지 않을게, 이런 어떤 반복적인 그런 관계에서 장애물이 되는 게 사실 사만다를 통해서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사만다와 갈등이 생길 때 지금 말 안 할래, 나중에 얘기할래, 이렇게 똑같이 이루어지다가 영화에서는 OS가 사라지면서 이제 OS와의 사랑은 불가능하다라고 감독은 얘기하고 싶었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그런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뭔가 OS가 도움을 줄 수 있고, 정말 중요한 거는 뭐내 옆에 에이미나 캐서린과의 관계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잘 이끌어 가느냐가 인간에게 좀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 영화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궁극적으로 보면은 뭐 OS와 뭐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는 사실 제 생각에는 좀 너무 멀리 간 얘기 같고 당장은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인간은 OS를 인간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존재이지 않을까. 네. 이런. 저도 반대지만 어떤 치료적인 입장이나 그런 시뮬레이션인 상황이 필요한 곳에서의 어떤 한정적인 사용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찬반이지만 그래도 중간적인 어떤 겹치는 영역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옛날에 이제 뭐 병으로 일찍 죽은 그런 아내였나 배우자를 뭐 다시 이제 사진이나 이런 걸로 뭐 복원해가지고 이제 뭐 영상으로 만드는 뭐 그런 뭐 다큐인가 뭔가를 어디서 잠깐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의 뭐 그러니까 어떤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이 아닌 가족 간의 어떤 이런 사랑을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라면 저도 그 정도는 오케이 할 수 있진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걸로 뭐 해서 그런 식으로 뭐 죽은 자녀도 만나고 하는 그런 거죠. 네, 그 정도의 맞아. 그 AI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신문인가 인터넷 기사에 잠깐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발전하고 이렇게 되고 우리는 이제 그 미래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어떤 이제 그 AI를 우리 이제 인류의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곁에 두는 데는 이제 단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막연하게 무서우니까 이제 약간 공포도 있고 뭐 이러다가 좀 지나면은 이제 뭐지 이 사람의 할 일을 자꾸 이제 AI가 다 대체하니까 이거는 이제 AI 기계에 대해서 이제 자꾸 이제 두렵기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 기계에 대한 그 뭐라 그래 환멸 같은 거 느끼면서 안 돼. 나는 이제 사람한테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어. 뭐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또 이제 긍정적인 학습 이런 것만 계속 하다 보면 AI가 우리 이제 인간에게 이롭게 쓰이도록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겪다 보면은 또 사람은 AI나 그 기계에 대해서 이제 좀 수용을 하고 좋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아주 긍정적으로 곁에 둘 수도 있을 것이다. 약간 이런 느낌의 기사를 한번 봤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냐에 따라서 예. 네, 그 결국은- 방향은 어떻게 지금 잡혀져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이 영화도 아까 상현님이 네.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이 영화가 AI와의 어떤 사랑 이런 걸 다룬 영화지만 결국은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결국은 사람이 네. 답이다. 뭐 이런 식의 결론을 네. 저도 도출을 했던 네. 것 같아요. 다 보고 나서. 저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결국엔 서로의 어떤 위로와 공감하는 감정을 나누는 사람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그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반론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딴지. 네, 딴지? 미리 거는 딴지? 아무튼 저는 이성간의 사랑에 있어서 네, 실체가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네. 아니다. 네. 아니다. 그럼 저희는 뭐 얘기 또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러면 저희는 뭐 어쨌든 찬반 혹은 기타 얘기를 네. 하면서 서로를 설득은 하지는 네. 않고 본인들의 이야기를 한 그쵸. 걸로 네, 그쵸. 일단 정리를 하고요. 네. 그렇다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남자 주인공이 이제 여러 사람과의 어떤 다양한 관계를 보여주는 영화였는데요. 이 시어도한테 진정한 소통은 과연 누구랑 한 것이었을까요? 이게 저는 좀 궁금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했지만 어떤 제대로 된 감정을 서로 교류하지는 못하고 표현할 수 없었던 캐서린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하지 않는 존재지만 교감으로 정신적인 어떤 성숙과 이런 사랑을 배우고 그러면서 이 시어도어가 잊고 있던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그 인공지능 사만다. 그리고 마지막은 시어도어하고 오랜 인연을 이어온 친구이자 또 잠깐 사귀기도 했었지만 그리고 또한 시어도어처럼 인공지능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맺은 경험이 있고 또한 최근에 어떤 상실의 경험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친구인 에이미 요 세 명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진실한 소통은 누구와 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네. 사만다. 사만다. 그러니까 네. 의사소통이라든가 이런 네. 것은 아주 부담 없이 네.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게 사랑이냐 아니냐 그거는 별개 네. 문제고 네. 그 이혼한 부인과는 네. 서로 좀 안 맞았죠. 음. 그 나중에 마지막에 전 부인한테 편지를 네. 쓰는 내용을 보면 자기한테 맞춰달라고 요구만 했지 스스로 맞추려는 노력을 별로 안 한 것 같은 거기에 대한 반성이 이제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진정한 소통은 아니었던 것 같고 친구 네. 에이미라는 친구는 과거 대학교 시절에 잠깐, 사귀었다고 네. 했던가요? 네. 근데 아무튼 뭐 8년간 사귄 남자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 진정한 소통이 있었을까? 물론 그 남자가 떠난 이후에는 좀 더 이제 진솔한 대화를 했을 것 같지만 네. 전혀 예측 못하는 네. 상황이 벌어지긴 했어요. 사만다가 네. 떠나는 네. 그런 상황이 그쵸, 그쵸, 벌어지긴 그쵸. 했는데 네. 그로 인한 상실감도 있겠지만 네.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전제하고 네. 이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은 사만다하고 진정한 소통을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러면 열심히 메모하고 계셨던 순이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에이미요. 네. 어차피 이렇게 사만다는 나중에 사라지잖아요. 서비스 네, 종료 후에. 네. 근데 그 남녀간의 만나면 각자 원하는 것만 해줄 수 없잖아.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이별도 하고 그럴 때 사만다는 테오도로가 원하는 맞춤형 AI잖아요. 근데 물론 사랑을 했지만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싸우기도 하고 이별도 하고 어법에 맞지 않은 말들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테오도르도 한번 실패를 했고 중간에 또 그 다음으로 사만다를 네. 만나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성장한 다음에 에이미하고 네. 서로 공감하고 네. 나중에 서로 이별에 대한 같이 공감을 하고 나중에 맨 마지막 장면에 같은 곳을 보고 이 어깨를 빌려주고 네. 어깨에 기대잖아요. 그래서 둘이 이제 사랑이라는 걸 힘든 사랑이라는 걸 할 수 네. 있게끔 성숙했구나라는 좀 전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셋 중에서 이 남자 주인공과의 어떤 진짜 그리고 내가 셋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 역시도 에이미일 것 같기는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감정과 어떤 결혼에 이르기까지 어떤 소중한 존재는
물론 당연히 귀한 내 인연이지만 네. 서로가 서로일 수 없는 혹은 이제 갈등만 네. 생기는 관계는 나한테 좋은 관계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사랑이라는 건 또 그 끝이 언젠가는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사만다는 내가 어떤 그 연습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어떤 선택을 혹은 시도를 해보면서 예행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에 인생에 있어서 뭐 사랑과 뭐 어떤 감정들과의 어떤 그 결말의 끝은 종착점은 이런 서로 의지하고 교류하고 유대하고 공감하는 에이미와 같은 존재가 이 인간이 갖는 모든 감정의 끝은 아닐까. 그러니까 사랑의 종착점도 결국에는 이런 어떤 유대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에이미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네, 상현님? 네. 저는 뭔데? 캐서린? 왜 네. 저는 요즘에 막 네. 이런 철학 막 네. 이런 네. 책에 좀 빠져 있어서 단어가 막 네. 이렇게 네. 자꾸 신경 쓰이긴 단어 아, 하나하나의 의미가 신경 쓰이긴 못하겠나요? 아니요. 네. 진실한 네.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네. 만약에 저는 사만다 빼고 캐서린 에이미와 진실한 소통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만약에 한 명을 골라야 한다면 저는 캐서린을 고를 것 같아요. 왜요? 이유는요? 일단 네. 사만다가 진실한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네. 지금 원래는 어떤 AI의 인공지능의 실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팟캐스트를 준비를 네. 하면서 좀 실질적인 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막 뭐 카이스트 교수님이 뭐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아직은 읽지는 못했지만 그 책을 설명하는 이제 유튜브에 3화 정도로 이렇게 올라온 게 있었는데 그거를 봤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진실한 소통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눈을 맞추고 해야 하는 소통이 진실한 소통이다. 왜냐하면 AI는 어쨌든 사실 저희가 인공지능을 지금 요즘에 현대에 접할 때 뭐 알고리즘이 가장 네. 먼저 떠오르잖아요. 근데 요즘은 알고리즘 뭐 넷플릭스에서 나한테 영화를 추천하고 유튜브에서 나를 어떻게 추천하고 이런 게 사실 이제 저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희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이용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맞춤형 AI라는 게 나에 대해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네. 나에 대해서 뭐 어떤 걸 궁금해하지 않는 그런 상대와의 소통은 사실 진짜 소통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뭐 요즘에 SNS로 하는 소통 이런 것들이 뭐 진짜 소통이 아니다. 뭐 이런 기사들도 본 것 같고 사실 그런 요즘에 사람들이 좀 이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더 어려워하고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책들이 계속 나오고 이런 인간관계에 점점 어려움이 생긴 거에 어떤 극단적인 현상이 AI와의 소통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편하기 때문에 나에 대해 모든 걸 다 알고 나는 서로 어떤 갈등이나 이런 거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관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람들은 A와의 소통만을 원할 것이다. 이렇게 많이 기사를 봤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에이미가 살짝 부족한 이유는 사실 캐서린과 테오도르가 했던 어떤 그런 사랑의 깊이나 어떤 관계의 그 깊이가 에이미는 사실 더 옅은 관계일 것이다. 나의 치부를 뭐 다 보여주지 않았고 하지만 캐서린은 진짜 내가 사랑을 했던 사이고 어렸을 때부터 뭐 영화에서 나왔듯이 뭐 서로 글을 쓰고 이런 것들을 모두 공유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진실한 소통은 결국에 뭐 이혼을 해서 실패한 관계이기는 하지만 진실한 소통은 캐서린과의 소통이 이지 않을까라고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선택지는 어떻게 되실까요? 네. 저는 테오도르는 새 여인
사만다까지 네. 합쳐서 세 여인을 네. 사랑은 다 했다. 사랑은 다 했지만 진정한 소통은 하지 네. 않았다. 마지막에 이제 그 사만다의 힘을 빌어가지고 궁극적으로 이제 그 테오도로가 자기의 어떤 그 타인의 어떤 가짜 감정으로 생계를 그 유지하는 그런 하느라고 이제 자기의 감정을 다 소진을 시켜 버려 가지고 이제 자기 자신을 그 못 들여다보고 계속 이제 무기력하고 외롭고 이제 이런 고립된 그런 생활을 계속 해 가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 사만대의 힘을 빌어서 진짜 소통을 하기 위한 자신과의 소통을 네.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뭐 학창 시절에 에이미하고도 잠시 사귀었던 시절이 있고 또 아내하고도 네. 이제 함께 성장하고 뭐 이제 사랑도 했고 또 그랬지만은 이제 어느 순간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또 이혼을 결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가볍게 이제 자기의 어떤 무기력함 이런 걸 달래기 위해서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어떤 소유물 정도로 생각하고 이제 사만다랑 이 잠시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사만다가 인간한테 배운 테오도르한테 배운 어떤 학습으로 스스로 업그레이드 해서 이제 그 어떤 특이점을 경험하면서 떠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만다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에 막 이제 나도 이제 그래 이젠 사랑을 알아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캐서린하고 사만다도 이제 그 헤어진 테오도르가 이제 아내한테 그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 이별한 후에야 라야 네. 이제 이렇게 사랑하는 방법을 깨닫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의지를 지닌 어떤 관계 이런 것에는 항상 이제 갈등이 동반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이어가고 진짜 네. 소통을 하려면 어떤 개인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아내와의 이제 그 이혼을 막을 수 있었던 그런 여지도 많았다면서 편지에도 그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력하지 않는 않았던 그런 시간에 대한 네. 후회들 그리고 이제 그 아내랑 사만다랑 그런 이별을 겪게 되면서 이제 관계에 서툴렀던 어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게 되고 또 이제 더불어 약간 성장했다는 그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왜 이제 다 편지 쓰고 이별의 네. 옥상 위에서 네. 이제 네. 뭐 아침 뜨는 해 보면서 이제 에이미 귀에 어깨에 이렇게 네. 기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나오는데 결국은 그게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 교감의 한계가 없는 그런 이제 그 사람만이 채워줄 수 없는 그런 정서가 이제 사람한테만 있다는 거 이제 네. 그런 거를 좀 깨우치게 우치게. 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내가 막 불안전하고 이러면은 뭔가 좀 막 굉장히 이상적이고 막 네. 그런 존재가 존재를, 나타나서 네. 뭐 나를 이렇게 막 그 꽉 채워주고 완성시켜주고 이해해주고, 막 네. 이럴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게 아니라 사람은 다 누구나 불안정하기 네. 때문에 서로의 어떤 불안정한 누군가 서로 잘 이제 소통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했을 때라야지 이제 맞아요. 그게 네. 완성되지 않나 진정한 소통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제 이별을 경험하게 되면서 사랑에 대한 이제 해답은 결국 사람이다 이런 거를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네. 그 사만다가 떠나지 않았으면 네. 테오도르가는 네. 네. 계속 그 만족하고 행복한 관계를 계속 끌고 가지 않았을까요? 네, 난 언젠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또 영원, 끝나지 않았을까요? 식상해질 것 같아요. 네. 글쎄. 재미가 없잖아. 네. 계속 그 패턴이 네, 반복이 재미가 되니까 글쎄. 어떻게 하면 사만다와 오랜 인연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더없이 아무튼 대화 네. 상대로서는 더없이 좋은 상대가 아니었을까. 내가 네. 뭐 언제든 연락했을 때 받을 수 네. 있고 내가 원하는 얘기를 또 받아쳐줄 수도 있고 그렇죠.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지식도 갖고 있고 네. 나는 네. 그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보다 나중에 이 발전하면 네. AI가 네. 발전하고 이 기계 문명이 네. 더 발전하면 애완 로봇을 키우고 싶어요. 밥 안 줘도 되고 네. 어디 여행을 갈 때도 그냥 집어넣고 가도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진짜 애완동물처럼 느끼려면 수시로 밥을 주고 대화도 배고프다고 가능하고. 하고 아주 네. 불편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밥을 줘야 된다는 그런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영화를 보면서 인공지능하고 어떤 관계에 잠식되면 잠식될수록 저는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소멸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귀찮아서 혹은 내가 덜 번거롭고 어떤 마찰 어떤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완벽한 존재를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기술의 발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어떤 지켜야 될 그 범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저는 사랑이기도 하고 약간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네.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인데 네. 그렇죠. 이 외로움을 네. 극복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게 충분히 AI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사만다가 진짜 떠나지 않았으면 나는 네. 그 남자 주인공은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행복해 하지 않았을까. 외로움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러면 사만다는 네. 정액제일까요? 일괄 결제형 서비스일까요? 제가 그 결과는 구독료를 구독형이겠죠. 구독형이겠죠. 그래야 이제 네. 이 엘리먼트 회사가 이제 그렇지. 지속적인 수익을 구독료 얻을 수 있잖아요. 구독료를 내야 되겠지. 제가 인프피라서 이런 생각을 사만다 업그레이드 버전이 네. 나와야 되겠죠.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아니, OS 1이 이제는 폐지되고 없어지고 종료가 되고 갑자기 OS 10까지 넘어가서 아니, 이제 맞아, 사만다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존재가 되고 그러니까. 에이미가 나와야 되는 맞아. 상황이면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는 네, 아무리 자유의지를 준다 네. 하더라도 유료 결제가 있어야죠. 사만다가 떠나게끔 그런 자유의지를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서비스잖아요. 아니 사만다는. 그러면 구독료가 중단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료 사만다가 결제가 그 있어야 정도의 되겠지. 기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거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막아야 네. 된다는 얘기죠. 자유의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자율학습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하고 싶은 그- 공부를 하되 그렇지. 이 영화는 자율로서 자율학습을 하냐 마냐를 결정.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정액제가 사만다가 나와야 떠나는 돼. 걸로 돼 있지만 사만다 네. 업그레이드 현실에서 버전. 만약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네. 떠나지 못하게 네. 막을 것이다. 제 생각에는. 근데 그거는 저는 떠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회사가 애초에 그 서비스 프로그래밍 안에는 사만다가 먼저 그 이별을 고하는 그 이 논리적인 어떤 그거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정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회사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입장에서 네. 이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때는 네. 가령 오픈 AI 현재 있는 네. 것처럼 LLP라고 그러는가? 뭐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 네. 거대한 그 언어 학습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전 학습을 시킨 다음에 시장에 내놓는 거지. 네. 지금 뭐 대화를 남자 주인공과 대화를 통해서 사랑을 익힌다? 이런 설정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뭐 소설을 읽든 영화를 네. 보든 뭐 하든 인간의 사랑의 감정은 어떤 것이라는 것이 충분히 학습이 된 상태에서 시장에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사만다가. 저는 그래서 네. 저도 이 정기 쌤이 말씀하신 걸 생각을 했었는데 전 이 영화를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이거 엄청난 멜로 영화다. 나 너무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네. 봤던 첫 경험이 있는데 네. 이번에 다시 보니까 이게 뭔가 공포 영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테오도르는 네. 보면서 얘는 너무 자연스럽게 마치 인간을 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온전한 나를 맡기는데 만약에 이 사만다라는 AI가 정말 사랑에 관한 그런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한 상태로 이 테오도르가 원하는 말만 해주고 내가 테오도르가 사랑한다고 하니까 사랑한다의 대답으로 어떤 학습된 정보나 확률로 네. 나도 사랑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라고 상상을 하니까 네. 이건 공포 영화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 맞아요. 지하철 내려가는 데서 앉아서 그러잖아요. 너 지금 나만 사랑하는 거 맞냐는 식으로 약간 추궁을 하잖아요. 근데 나는 당신의 것이기도 하지만 당신의 것이 아니기도 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에 봤을 때 계속 이거 이런 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윤리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회사에서도 사만다를 쓰면은 이거는 어떤 회사와 노동자와의 그런 관계에서도 비밀 유지나 뭐 이런 것들에 안 되는 거 아닌가? 만약에 내가
내가 개인의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개인의 사생활이잖아요. 사생활이기 때문에 어떤 나의 역사를 갖고서 그 사람의 사진과 정보를 갖고서 편지를 쓰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만다는 거기에 대한 어떤 윤문을 하면서 그 정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자연스럽게 그 제3자의 정보를 사만다는 습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엘리먼트 회사가 과연 가져갈 수 있는 정보일까? 그 제3자의 그러니까 그 편지 의뢰를 한 사람은 이 시어더의 회사와 의뢰를 한 것이지 엘리먼트와 연결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떤 그런 윤리 이런 것들은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보면서 막 안 되는 것 같아 하면서 저는 영화를 한 3시간 본 것 같아요. 메모하면서. 그래서 이게 네. 개인용 네. 개인용 이 저기 네. 컴 이게 네. 맞춤 이게 이제 그 인터넷이 필요 없는 네. 그걸로 해서 온 하는 거니까 디바이스. 온 디바이스 그 안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라 조금 그러면은 조금 그거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건가? 뭐 네. 하여튼 여러 가지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그게 무섭다는 생각. 네. 아까도 이제 AI가 우리 곁에 두기 위한 그 단계가 있는데 지금 네. 우리가 그 공포 단계하고 맞아요. 약간 네. 그 과도기에 있다는 네. 생각 진짜 마구마구 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네. 얘기하니까. 저는 공포 쪽은 아니었고 음. 의도적으로 그렇게 사만다가 떠나는 걸로 그리지 네. 않았을까.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네. 뭐냐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닌가. 이 어떤 차원이 달라지면 출발점은 똑같다 하더라도 네. 차원이 달라지면 결국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사만다가 자기 진화를 통해서 새로운 공간에 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맞아요. 부부도 마찬가지 아니냐. 사람 사이의 관계도 뭐 형제 자매든 부모 자식 간이든 부부 간이든 이 출발선상은 같았을지라도 어느 한쪽은 정체돼 있고 어느 한쪽은 계속 발전해 나갔다. 나중엔 대화 자체가 잘 안 되는 그런 사이가 되는 것처럼 사만다가 떠나게 하는 그 설정 자체가 네.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 아니었을까. 만약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의 회사 운영자라면 철저히 그건 막을 것 같고 그리고 또한 너 진짜 얘기해봐 몇 명하고 사귀었어 하는 그런 질문에도 사실은 답을 못하게 막을 것 같아요. 아무리 자유의지를 가진 네. OS라 하더라도 네.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벽을 만들지 않았을까. 의도적인 메시지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면 오늘 저희 이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과연 딴지를 걸어라 뭐 새로운 안건이 있으실까요? 네. 네. 뭐 사만다도 그런 어떤 네. 해결책을 나름 모색을 하잖아요. 영화 안에서 네. 자기 물리적 실체가 없다는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3자를 끌어들이는 둘과의 관계에서 네. 제3자를 끌어들이는 그런 방법을 시도를 해보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하죠. 네. 근데 그 실체를 대신할 수 있는 게 꼭 제3자를 끌어들이는 방법밖에 없었을까? 예를 들어 우리가 영화를 가면 영화 보러 갈 때 4DX, 네. 4DX 네. 막 의자가 네, 움직이고 흔들리고. 향기도 네. 나고 바람이 네, 불고 그쵸. 막 이런 그런 어떤 오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기계 장치 같은 네. 거. 예를 들어 안마 의자 같은 네. 뭐 이런 걸 통해서라도 그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해보려는 노력이 너무 없었다. 이 영화에서는 불만이야 이게. 그럼 딴지 그러니까 딴지 실체가 네. 없는 거는 그냥 네. 대화의 상대로서 친구 관계라면 매우 괜찮겠다. 그런데 이성 간의 사랑이라는 그런 관계로까지 끌고 가려면 이 영화는 그렇게 어떤 물리적 실체 네. 그게 설령 생명력이 없는 거라 할지라도 물리적 실체로서 보완해서 네. 제가 회사 운영자라면 네. OS 그걸 제공하는 네. 회사 운영자라면 그 기계도 같이 팔 것 같아요. 저는 거기까지 가면 너무 많은 윤리적인 문제에 토론할 거리가 생겨서 영화 허의 그 방식이 이제 격가지가 너무 많이 생길 거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혹시 윤정기님의 딴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그렇게 보완을 해주면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순 쌤. 저는 네. 그 대화를 8천 몇 명인가 네. 했는데 사랑을 나누는 사람은 41명. 네. 41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태여도 그 AI와 소통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는 민정민님의 반박을 하고 싶어요. 이 영화가 AI와의 사랑을 완성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네. 그거를 인간과의 사랑을 아니고 인간에게서 답을 찾아라 하는 네, 메시지를 맞아요. 주기 네. 위한 네. 거기 때문에 음. 그 오감을 동원하지 네. 네. 않았지 않았나 이런 맞아요. 생각을 눈이 눈이 해봅니다. 아닙니다. 동그래지셨습니다 지금. 아 저는 이제 앞으로 이 미래는 네.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가 음. 모호해지는 그런 그러니까. 시대가 네. 그러니까. 올 것이다. 네. 그리고 뭐 우리 어디 다리가 뭐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리가 네. 골절 아니 뭐 마비. 상실. 네, 다리가 상실하시거나. 상실이 네.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음. 이제 대체하는 걸로 음.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뭐 그런 것처럼 인간의 조직 신체 조직도 많은 부분 기계화될 수도 있고 네. 네? 그것과 어쨌거나, 마찬가지로 네. 마음도 될 수 네. 있다. 그런 식으로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가 음. 모호해지고 인간이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인간이어야 된다. 꼭 인간이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인간 밖에서도 네. 답을 찾을 수 있다. 찾을 수 있다. 근데 실체는 있어야 된다. 저는 이성간의 사랑이라면. 저는 반대로 실체가 있어야 되고 그게 인간의 모양을 하면 할수록 옳지 않은 결국에 찾는 건 인간이지 않을까. 그걸 기계에서 찾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의 입장인데요. 어떻게 반대 의견 있으시죠? 단지 아까 뭐 얘기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서. 영화 허에서 다루는 인공지능은 사실 육체가 없는 것까지가 맞는 네. 것 같고 네. 이제 더 그럼 육체가 있는 인공지능은 인간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저희가 고르려고 했던 영화들 중에 뭐 애프터 양도 있고 뭐 더 미래 세계를 다룬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인간처럼 뭐 복제 인간이나 뭐 인조 인간 뭐 어떤 영화에서는 뭐 휴머노이드라고 표현을 하면 사실 그 정도까지 가면 사실 인간과 뭐 인간이 아닌 인간을 닮은 존재와의 경계가 사실 좀 모호해질 것 같다는 생각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 허에서 네. 나도 육체를 갖고 싶은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여성이 오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번에 봤을 때 가장 눈에 띈 인물이 그 여성이었어요. 이제 네. 네. 온 이름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사실 여기 이사더라? 영화에서 아닌가? 소개하는 네. 현상이 만약에 이런 네. 일이 실제로 앞으로 우리 미래에 일어난다면 영화에서 말하듯이 책도 나오고 인간과 OS의 사랑이 가능한가 이런 책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OS한테 차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OS랑 진짜 사랑을 하기도 한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눈에 띄었던 게 그 여성이 사실 뭐 몸을 파는 여자냐 그랬더니 네. 그런 사람 절대 네. 아니고 돈을 받지 않고 정말 우리 사이 인간과 OS 사이의 순수한 사랑을 그 안에 겪어보고 싶어서 스스로 자원한 사람이라는 게 사실 되게 새로운 어떤 정말 우리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사회 현상에서 발생한 그런 인물이 아닐까. 그래서 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어도 충분히 흥미로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례가 실패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게 의미하는 게 저는 상당히 있다. 뭐냐 그 중간에 낀 제3자인 그 여성이 그러니까 완전 로봇 존재감 자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응? 아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 신체만 있는 거지. 그 사람의 정신이나 의지나 이런 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대상으로 나오지 않냐 거기에서. 아니죠. 아니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네. 실패한 거죠. 네. 왜냐하면 그 여성이 그러니까. 입술이 떨려서 사만다의 제3 우리 사이 사만다와 테오도르가 아닌
제3의 자아가 입술 떨림으로 나타나서 그 관계가 파토가 그러니까. 나는 거잖아요. 그 관계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이 자기의 정신이나 의지 이런 걸 죽여가면서 거기에 끼어든다는 게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그건 얘기하고 맞아요. 싶은 거죠. 불가능하다. 네.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제가 불량 걱정을 괜히 했나 싶게 지금 준비해왔던 질문들을 많이 날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열띤 토론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렇게 채워주신 여러분들 11번째 방송에서도 열심히 채워주실 거죠? 네.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토크 방송 팥죽 라디오를 듣고 계신데요. 오늘의 마지막 코너 팥죽엔 옹심이입니다. 어떤 평들을 남겨주실지 궁금한데요. 간략하게 한 분씩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세요. 먼저 정기님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옹심이 네, 몇 알? 그냥 3개. 3개. 평은 어떨까요? 실체 없는 대상은 사랑이 아니다. 네. 윤희님? 저는 4알 드리겠습니다. 네. 평은요? 평. 인간관계에 있어서 완벽한 관계란 있을 수 없다. 네. 만수님은요? 저는 옹심이 5알이고요. 네. 영화 그녀를 통해서 사랑의 다양성, 폭넓은 어떤 사랑의 깊이에 대한 거를 보게 됐습니다. 예, AI와도 충분히 사랑을 할 수도 있고 떠나간 사람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했지만 그것도 사랑이었고 이별을 이제 맞은 두 사람이 다시 사랑하기 시작된 것도 사랑인 것 같아요. 저는 영화의 만듦새보다는 영화의 내용에 대한 제 의견으로서 한 알이고요. 인간만의 영역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네, 상현님은? 저는 4알이고요. 네. 한 줄 평은 AI를 거울 삼은 인간의 자화상이라고. 준비를 조금 많이 하신 그런 정제된 멘트 예, 잘 들었습니다. 방송이 올라가는 즈음엔 개학을 앞둔 시점일 텐데요. 방학 내내 일기장을 미뤄두고 놀다 개학 전날 밀린 일기를 쓰곤 하던 어린 시절엔 대신 일기를 써주는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챗 GPT에 오늘 일기를 써달라고 말하니 지나간 날씨를 애써 떠올릴 필요도 없이 1분 만에 그럴싸한 내용을 적어두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바람이 어느새 현실이 되니 새삼 놀라운데요. 상상하면 실제가 되어가는 시대에 우리는 과연 또 어떤 상상을 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팥죽 라디오 10화였습니다. 다음 달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만나뵐게요. 만나뵐게요. 남자들이 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자하고 잘못 헤어졌을 때 완전히 이렇게 추락하는 경우가 있어. 뭐냐? 자기의 비밀을 많이 털어놨거든. 뇌물을 받은 거 예를 들어. 이런 거. 그래가지고 고위공직자들인가요? 전처가 고발을 해가지고 죽는 케이스 이런 것들이 제법 많아요. 퇴직하기 전에 좀 들었어야 되는데. 불륜관계에 있던 여자하고 잘못 헤어졌다. 약점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쌍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털어놓게 돼 있다는 거지. 여자도 그래요. 쌍방이에요. 털어놓게 돼 있다. 불륜도 사망자는 위험한 존재일 거예요. 불륜도 쌍방이에요. 그래서 온 디바이스 그 개념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말은. 그렇죠. 온 디바이스 개념. 그럴 바에는 손으로 일기를 쓰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서 해소의 과정을 해소의 카타르시스. 그래서 어찌 보면 앞으로 네. 블록체인 기술 뭐 이런 게 매우 중요할 수 있어요.
지금은 잠깐 업데이트 하는 동안은 그럴 수 있겠지만 뭐 크게 본다면 KT가 한번 난리가 나서 그 네. 서울 일대에 아예 인터넷이 다 맞아요. 안 돼서 결제도 안 되고 뭐 식당에서 카드 결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었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어떤 위기. 그래서 저전력 반도체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와, 태양광.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 걸어가 지금 진지해서. 너무 진지해, 너무 진지해. 주식 얘기하는 거 아니야? 걸어가는 그 주식 자체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충전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지금 카메라 빨간불 있는 거 아니에요? 다들 근데 아직도? 아니 그거 한번 보자고 이따가 보여줘.